예, 앞에 이어서 집 사는 순서에 대해서 세 번째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앞에는 이제 지금 그 모기지 오피서, 어토니,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그 리얼터, 에이전트 이렇게 세 사람과 만나서 집 찾고 계약하고 인스펙션까지 끝나고 그럼 이제 이게 다 동시에 진행되는 일이에요. 그러니까 어떤 순서가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사인을 하면 이 인스펙션 그다음에 이제 모기지 또는 이제 저쪽 변호사 쪽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타일을 작업을 합니다. 타이틀 그러니까 집 문서. 그러니까 집 문서를 이게 이제 집 문서 등록돼 있잖아요. 그러면 그 집 문서를 등록돼 있는 걸 확인을 해서 제대로 집이 돼 있는가, 또 뭐 이런 거를 확인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집 문서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고 여기에 또 그 법적으로 어디에 그 찹 이런 게 들어가 있거나 뭐 어디에 그 뭐가 걸려 있거나 이런 게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. 이런 작업이 다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. 이거는 어토니를 통해서 타일을 컴퍼니에서 하는 일이고요.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낫죠. 이거는 판매를 하는 사람이 그런 걸 속이고 판매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을 테니까 이런 일은 이제 없다고 보고 이런 일은 뭐 애초에 그 타일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집을 판매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문제는 일반적으로 생기지 않는다고 보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겨도 이거는 만약에 타일 컴퍼니에서 다 알아서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. 판매하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지 않는 이상, 그러니까 판매자가 정상인 이상 이제 타이들에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모기지, 컨틴전시란 단어가 있어요. 컨틴전시.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거. 그거를 컨틴전시라고 얘기하는데 하나가 바로 여기서 얘기한 이거.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때, 이 인스펙션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때가 컨틴전시에 의해서 캔슬할 수 있는 그 계약을 캔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. 또 다른 하나가 이제 이 모기지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. 자, 모기지는 그럼 뭐를 하느냐? 그럼 이제 모기지는 어, 상태를 보는 거죠. 모기지는 양쪽을 봅니다. 그 집의 상태, 이 집이 얼마나 그 정확한 집인가. 그러니까 이 집의 가치가 얼마 우선 이제 보는 게 그거죠. 어프레이저, 그러니까 감정을 하게 돼. 이거는 뭐 모기지 회사는 모두 감정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 감정가는 모기지 회사는 또 이 어프레이저 컴퍼니가 따로 있어요. 그럼 그 어프레이저 컴퍼니에 컨택을 해서 야, 우리가 이러이러한 집에 모기지 론을 주려고 하는데 이 집을 감정해 달라. 그러니까 모기지 컴퍼니 렌더가 아니라 그 감정만 하는 회사죠. 제3회 회사죠. 그래서 그 회사에서 집값을 감정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집값이 물론 이제 그 집값 감정한 집값이 그게 그 집의 정확한 집값은 아니에요. 이거는 그 감정을 하는 컴퍼니에서 이러저러한 것들로 체크해 봤을 때 이 집의 값은 이쯤 된다라고 얘기하는 의견이지 그것이 그 집의 집값이다. 그래서 야 내가 집을 살려고 했는데 그 어프레이저리 싸게 나왔다. 그래서 야 이거 잘못 산다 이런 거 아닙니다. 네,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 단지 이제 그 모기지 컴퍼니가 그 집값을 그 론을 적절하게 주는 거 아닌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집의 감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감정가에 따라서 모기지의 이자율이 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죠. 왜냐하면 감정가가 너무 낮게 나오면 저기 다운페이가 부담이 다운페이 말고 그 론 금액이 올라가게 되니까 다운페이 퍼센테이지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. 이제 그렇게 되면 이자율이 올라갈 수 있고 뭐 어쨌든
감정, 이 어프레이저이라는 걸 통해서 집의 문제가, 그러니까 이건 물리적인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그 론 컴퍼니에서는 어프레이저를 의뢰하면 어프레이저 컴퍼니에서는 그 집을 가서 다 보고 앞뒤 사진 찍고 안에 들어 다 확인하고 뭐 이런 걸 다 해요. 그래서 그 리포트를 뭐 한 20페이지 이상 되는 리포트를 딱 제출을 하게 되거든요. 그럼 이제 그 집에 대한 물리적인 문제를 다 감정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 집에 대한 거, 그 주변에 대한 거 다 감정을 해서 나오는 평가니까요. 어쨌든 좀 물리적인 감정을 통해서 집값을 받게 되는 거고, 그 집값을 가지고 집값, 그러니까 내가 구매하는 금액과 이 감정가가 있을 때 둘 중에 더 낮은 금액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매가를 100만인데 감정가가 95만이다. 그러면 론은 95만을 기준으로 론이 나옵니다. 예, 95만. 기준은 낮은 금액입니다. 그래서 이건 어프레이저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모기지에서 그 콘도를 살 경우는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콘도 퀘스천에라는 게 있거든요. 이것도 이제 그 저희가 보통 직접 가서 하거나 아니면 그 리얼터 분이 해주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콘도가 언제 지어졌고 그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보험은 어떤 게 있느냐 뭐 그 다음에 이 집에 사는 사람 중에 그 집주인이 몇 퍼센트가 살고 있고 또는 몇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콘도를 소유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콘도가 있는데 그 콘도의 소유주가 너무 적다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콘도가 20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10개를 갖고 있다. 이러면 론이 안 나옵니다. 왜냐하면 위험 부담이 커지니까. 이런 콘도 퀘스처네어를 통해서 그 몇 사람이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가 또는 그 집이 구조상 안전한가 또는 그 집주인이 몇 사람이나 그 콘도에 살고 있는가.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또 너무 많은 집주인이 콘도를 다 렌트를 줘버렸으면 이것도 또 론이 안 나와요. 위험 부담이 있으면 이 랜더들은 일단 빼는 거기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결국 막판에 모기지 안 나왔다. 그럼 이것도 이제 컨틴전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모기지 때문에 그 론이 안 나와서 집을 못 산다. 그래서 이것도 이제 캔슬할 수 있는 계약 캔슬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. 근데 어쨌든 이 모기지 받는 과정은 그 저희들이 요구하는 서류를 그대로 갖다 주시면 그냥 그거에 맞춰서 쭉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아무런 문제 없고요. 이거 진행하면서 이제 그 집 보험 들으셔야 되겠죠. 당연히. 집보험은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. 이거는 집보험입니다. 그래서 이제 모기지도 다 나오고 이러면 이제 제일 마지막에 클로징이라는 걸 하게 돼요. 클로징은 이제 마지막 그 셀러와 바이어가 모여서 그 집 키를 주고받는 것을 얘기합니다.